노벨 경제상, 네. 노벨 경제상 탄 거 봤죠? 네, 봤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한반도가 이렇게 쫙 있는데 밤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밝고 반짝하고 그리고 북한은 그 검은색으로 이제 딱 돼 있잖아요. 그 사진을 쓴 경제학자가 바로 상을 탔다면서요. 네,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3명이 수상을 했는데요. 이 3명 소개해드리면 뭐 데런 아제모울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세계 경제나 이제 지금도 남아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가야 될 모델로 지목하면서 연구를 많이 한 학자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쓴 책 중에 베스트셀러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거 저도 구입해서 읽어봤는데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개발도상국들 중에서 어떤 나라는 성공해서 중진국, 선진국이 되고 어떤 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실패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석한 건데 거기에 성공 모델로 대한민국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젊은이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을 꼽아달라고 할 때 책 3권을 골랐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거든요. 아, 이거였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추천 도서를 쓴 작가, 연구자들이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뭐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도 쾌거입니다만 사실은 이 윤 대통령이 경제를 바라보는 식견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으로도 좀 증명이 되었고 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경제가 훌륭하다라고 많이 알리는 분들이 이번에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이 지금 문화적으로는 정말 전국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한 세계의 관심도 이번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계기로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역시 뭐 장해찬 최고예요. 아유, 뭐. 최고예요. 왜냐하면 이 책을 저도 예전에 대통령님 추천으로 한번 읽어봤었기 때문에. 진짜 읽었어요? 네, 그럼요. 집에 있습니다. 갖고 오세요. 네, 내일 갖고 올게요. 네, 들고 올게요. 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남한과 북한, 그러니까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남한과 북한의 이 경제 체제와 민주주의,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이 경제에 얼마나 많은 차이를 나눈가 결국에는 그 남한이 성공을 했다라는 이 연구 제목입니다. 근데 결국 북한과의 그 체제 경쟁 속에서 이게 증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박정희 수출 정책에 한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아직도 유효한 성공 모델이다. 한국의 경제 성공은 박 대통령 수출 주도형 개발 정책의 역할이다. 물론 독재는 맞을 수 있겠지만 나라를 위한 경제 발전에 또 집착을 했다. 그래서 로빈슨 제임스인가요? 여기 탄 사람이죠. 탄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정말 큰 울림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 수출 정책 다른 나라에서 제대로 시행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인 정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얘기만 하면 그냥 뭐 독재니 무슨 그 당시에 뭐니 해가면서 하나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 모델을 더 많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박정희 모델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선진국이 되었을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인터뷰를 보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제가 아까 말한 그 책의 저자 중 한 명인 이 제임스 로빈슨 교수 같은 경우도 자신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수출 주도형 개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이게 지금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의 개발도상국들에게 가야 할 길이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롤 모델이기 때문에 왜 대한민국에서 유독 이런 경제 성장이 일어났는가? 연구해보니까 이건 박정희 모델 때문이다. 정부가 주도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수출 주도형 개발을 다른 나라들에도 퍼뜨려야 된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싱가포르의 국부라고 하는 리칸유도 그렇고 이 제임스 로빈슨 교수 같은 경우는 소극권에서 인정을 받는 세계적인 경제학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박정희 모델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인정하는데 정작 우리나라 안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뭐 폄하하고 헐뜯고 뭐 공가를 비교하는데 공이 얼마 안 되고 뭐 누가 해도 그때는 경제 개발이 됐다 이런 식의 망언을 일삼는 걸 보면 세계가 얼마나 박정희를 부러워하는지 좀 이런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계기로 다들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정치인들 특히. 그러니까요. 추치백님이 박정희 고속도로 공업화 새마을운동 하면서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고속도로 그리고 새마을운동 굉장히 지금 많이 수출되지 않았습니까? 또 제가 정주영 회장 존경하잖아요. 그 정주영 회장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고속도로 일화를 보면요, 정말 말도 못해요. 충북 쪽에 가면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이렇게 뚫어서 가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대전 좀 지나서. 근데 그 산을 뚫어 보니까 돌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 인분만 죽고 아무리 해도 15cm 하루에 15cm도 못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밤새 머리를 짜가지고 자 이제 새롭게 한번 해봅시다. 끝에서부터 해가지고 쫙 가봅시다 해서 그거를 뚫어서 기적적으로 공기를 단축시키면서 이 고속도로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같이 이렇게 막걸리를 이렇게 쏟는 장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경부고속도로를 우리가 짓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발전이 50년은 더 늦어졌을 겁니다. 그거 이제 독일에 가서 아우토반을 보고 물류가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민주당 생각도 못 하는데. 경부고속도로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강제 터널이라고 만들었던 하시네요. 예. 네, 이 포항제철, 포항제철에서 만들어낸 어떤 철강 산물들을 예. 또 유통하고 그렇죠. 서울과 직접 연결하고 하는 통로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 경부고속도로 그때 반대한다고 들어눕고 막 시위하고 했던 네, 정치인들, 예. 뭐 김대중 뭐 있다고 전 하는데, 대통령 예. 포함해서 뭐 그때 반대가 많았다고들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시대를 앞서 나간 박정희 대통령의 해안 이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요. 예. 우리는 몰랐는데 네. 서울 상암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있거든요. 있어요. 예. 거기에도 방문했었대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노벨 경제학장을 수상한 저명한 학자가 한국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보고 가면서 그렇죠. 감탄할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운 인물인가 싶고 그렇죠. 우리 따따부따 시청자분들도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예. 서울에 오실 때 상암의 박정희 기념관 네, 정말 있습니다. 잘 돼 있고요. 네. 한번 또 방문해 보시기를 우리가 또 한번 거기서 집회 라이브로 한번 할까요? 해야 되나요? 네, 갈 데가 많네요, 정말.